준비한 발표 주제는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기대 효과 및 효율적 도입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순서는 이렇고요.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도입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의 정의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온디맨드 방식으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들으시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사용자 자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글자 두 개로, 단어 두 개로,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의 종류는 크게 IaaS, PaaS, SaaS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각각 앞에 있는 그 IPS가 각 이렇게 이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사용자, 즉 고객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채택을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그 SaaS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자원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또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치킨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 시스템은 치킨을 먹는데 집에서 직접 치킨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전산실에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 항원 항습기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치킨을 만들게 하려면은 이제 직접 닭을 잡고 그리고 이제 튀김을 위한 그런 장비들을 이제 다 구비하고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렇게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해야 하는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치킨집에서 가서 그냥 치킨 값을 지불하고 먹게 되면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자원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처럼 이제 저희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관리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그 경험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막을 들어보게 되면은 구축형에서 이제 SaaS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공사가 이제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SaaS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용료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 SaaS 형태로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한 그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다 갖고 계시죠? 공인인증서 관리 쉬우셨나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1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그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결제원에서는 금융인증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금융인증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발급을 받으면은 개인의 그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지 않고 대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이제 저희 정보로 이제 요청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하면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SaaS를 이제 굉장히 저희가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르는 소프트웨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일상 말고도 업무의 환경에서 이제 SaaS가 도입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행정안전부가 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클라우드인지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그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그 공공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교적인 초반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제 클라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이제 구축형 시스템에 대한 그 단점이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전산실에서 직접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이제 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담된 그런 인원들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점점 그 자원이 노후화되면서 서비스의 그 사용 그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 개별 기관의 정보 자원 평균 사용률은 이제 전체 용량 대비 30%에 이제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치킨을 집에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재료를 다 구비했지만 나중에 자원을 이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갖다 버려야 하는 그런 낭비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1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황은 지금 이제 기관 20개와 그리고 정보 시스템 133개가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 사업 계획 간담회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민간 업체가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무 클라우드나 사용하는 건 아니고 CSAP라는 그 인증 절차를 이제 획득한 적법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굴지에 그 공신력 있는 IT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안 강화, 두 번째 ESG 친화적, 세 번째 비용 절감, 그리고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안 강화인데요. 이제 CSP라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자들은 직접 이제 보안팀이 이제 전문적인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이제 인력도 있고 자금도 있고 굉장히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안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고요. 바로 이 뒤에 두 번째는 ESG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다른 공공기관들의 그 전산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된다면은 이제 전산실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의 그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3대장이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AWS,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즉 재생 에너지를 같이 쓰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인데요. 이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그 초기 이용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 공공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는데 저희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대략 한 10억 정도로 예산이 추산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21년까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이거를 좀 빨리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클라우드는 사실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그 업무 시스템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잡무가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효율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시스템 연동과의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이제 잘 제대로 연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로 옮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보안 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그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를 꼭 해야 하고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도입해가지고 유효한 사용자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에러들 때문에 업무가 이제 영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백업이 되고 복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전 연령층 사용자에게 친화적인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등장하고 있는 협업 툴은 이제 IT 엔지니어들의 입맛에 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 연령층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일스톤, 마크다운 에디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낯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시스템 활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나 아니면 예제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